네, 오늘 0시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후보들의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분을 지금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0시가 갖는 상징성이 있어서 네네. 후보들께서 이제 다 어느 한 곳을 찾던데 후보님도 찾으셨습니까, 0시? 네네. 저는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 옛날 터, 거기가 두산 타워 자리입니다, 지금의. 옛날 제가 졸업한 덕수상고가 있던 자리입니다. 아, 거기가 덕수상고 자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모르시죠? 예. 그곳에서 모여서 첫 유세를 오늘 자정 0시에 했고요. 예. 거기 옛날 고등학교 담임선생님도 오시고 또 여러 지자들 오셨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은 고향인 충북 음성에서 했고요. 예, 맞아요. 예. 오늘 새벽 0시에 첫 유세는 옛 덕수상고 터에서 함으로써 그 초심을 잃지 말자 그런 뜻으로 하는 마음으로 해서 이제 이 정치 세력 교체를 했고 또 인근 평화시장 가서 우리 소상공인들 만나봤습니다. 그 시간에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10시에 또 거리 유세를 청계천 찾으신다고 지금 네네, 청계천에서 저희가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제가 청계천 그 전에 무허가 판잣집 출신입니다. 중학교 때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역시 그곳에서 초심을 다지면서 정치 세력 교체 또 힘들더라도 이 과업을 완수하자 하는 뜻으로 하려고 합니다. 출마 선언하신 한 6개월 5개월, 예, 6개월 조금 안 됐죠. 조금 안 됐나요? 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여러 가지로 보람도 있고 또 제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추구하니까 뜻도 있고 예. 또 힘든 점도 있고 예. 뭐 그렇습니다. 기득권 정치 교체를 이제 내거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득권 정치 교체가 참 힘들다는 생각 안 들. 굉장히 힘듭니다. 아침에 오다 보니까 예. 신촌 내거리 지나오는데 벌써 현수막 붙이고 유세차에서 벌써 잠바 입으신 분들이 노래 부르고 벌써 피켓팅하고 있더라고요. 유세차가 이제 벌써 이제 시작이 그렇습니다. 됐습니까? 예, 저희는 어젯밤에 기호를 부여받았습니다. 밤에 부여받으니까 현수막 제작도 그때부터 해야 되고. 예. 그런데 거대 정당은 이미 벌써 번호가 정해져 있으니까 하고 그 현수막이라고 사람 동원하는 거 다 국고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예. 저희는 제 후원금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후원금 많이 모으셨어요, 진짜? 후원금 뭐 나름대로 많이 모았지만 예. 거대 정당이 쓰는 돈에 비하면 아마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래요? 지금 가장 힘든 요인이 뭡니까? 아무래도 기득권 정치 세력을 꽉 차 있다 보니까 예. 진입 장벽이 높아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현수막도 선거 자금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강고한 양당 구조에 조금 매몰되셨다고 할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갖고 있는 어떤 확증 편향적인 선입견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일 수도 있는 악순환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돈도 부족하다 보니까 자체의 어떤 자력으로 홍보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 토론 같은 장에 들어가면 참 좋은데 거기에는 또 요건이 있다 보니까 홍보의 결과로서 인지도와 지지도를 맞습니다. 올려야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악순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만 하더라도 국회의원 5명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거나 지지율 5% 이상이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계 때문에 예. 정치 신인이나 저 같은 정치 스타트업이 그 반열에 바로 들어간다는 게 어려우니까 계속 지금처럼 거대 양당이 경쟁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정치와 나라를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각을 좀 틀어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위만 볼 게 아니라 또 이제 밑을 보는 어떤 시각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바닥 민심으로부터 어떤 호응이 있다면 그게 에너지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걸 느끼십니까? 저는 느낍니다. 저는 부총리 그만두고 2년 반 동안 전국 다니면서 많은 분들 만나서 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하는 열망과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도 느낍니다. 만나면 많이 느끼는데. 근데 외람되지만 그런데 그 열망을 그러니까 후보님의 지지율로 연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양당 구조 네. 그리고 닥치고 정권 교체와 무조건 정권 연장 이 틀 속에서 내가 만약에 소수 후보를 찍게 되면은 내가 싫어하는 비호감 1번이 될 것 같으니까 선택은 저 사람은 좋지만 지지율 빼고는 다 갖춘 후보지만 할 수 없이 비호감 1번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표 행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예. 안타까운데 그런 국민 여러분께 길게 보시고 이 판을 바꾸기 위한 중기적인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물결도 길게 갈 각오로 지금 하고 물론입니다. 네. 뭐 대선 끝나도 계속 가실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그 지지율이 이제 그 반등김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또 후보님과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거겠죠. 질문 수없이 들으셨죠? 많이 들었습니다. 뭐 오늘 뭐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고 뭐 이따가도 어디선가 또 듣겠죠. 자, 근데 단일화는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저는 지금 시종 일관 그런 선거 공학이나 네. 선거 유불리로 이 합종 연행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깨려고 하는 또 양당 구조에 또 다시 매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치 공학적인 단일화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이번에 뭐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 얘기를 꺼내셨습니다만 도대체 그 어떤 가치와 철학을 하려는지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가치와 철학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해야지 선거 유불리나 정권 교체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셨던 어떤 정치인께서는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홀로 들어간다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제가 많이 봤고 정치하기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그 붕어빵 틀이죠. 붕어빵 틀 속에 들어가는 밀가루 반죽이 돼서 붕어빵이 돼 나올 거냐. 비유가 그렇게 됩니까? 네. 아니면 붕어빵 틀 자체를 바꿀 거냐 이런 것이죠. 새로운 물결에서 지금 이제 그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송문희 대변인을 지금 전략 공천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 그래서 단일화의 조건으로 우리 후보님이 종로에 전략 공천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끊기 위한 그런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그런 걸 끊으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요. 예. 저희는 그 상징적인 종로에 가장 훌륭한 후보를 내서 우리 새로운 물길을 추구하는 정치 교체를 하자는 뜻으로 가장 적임자를 네. 공천한 것이지. 예. 또 우리 송문희 대변인이 아주 훌륭한 또 여성 정치학 박사시고 한 것이지 이걸 뭐 단일화 끊기 위한 뭐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네. 후보님 입장 이전에 네. 이재명 후보 쪽으로부터 사실은 공식적으로 네. 책임 있는 어떤 제의나 이런 게 온 적은 있습니까? 뭐 글쎄요, 공식적으로 책임 있는 이란 말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말해서 이재명 후보의 뜻이 담겼음이 확인된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뭐 직간접으로 그런 메시지는 뭐 민주당 쪽에서도 왔었고 네. 또 야당 쪽에서도 간접적으로 왔다고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야당이라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도 왔었습니까? 네. 근데 둘 다 그냥 내치신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선거 공약으로의 단일화에 관심이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가치의 문제가 중요해요.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색을 교체하자고 했습니다. 정치권의 승자 독식 구조를 깨자고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뭐 한 서너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헌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고 그러려면은 지금 선거 주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정치 기득권 깨기 위해서 제가 입법 권력 그 개편을 주장했고 양당 구조를 깨기 위한 다당제 구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또는 국민 소환제나 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하자, 삼선 금지 초과하자 이런 것에 대한 서로 뜻을 같이 하거나 또는 뭐 제가 주장했던 공통공약 추진위원회 누구 후보가 됐든 공통한 거는 강력하게 같이 하자든지 또는 우리 국민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정책 패키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택 정책과 교육 정책입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임기를 뛰어넘는 네. 추진 체계를 만들자. 마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정하듯이 국가주택정책위원회 또 유명무실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를 정권의 임기와 상관없이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자. 이런 정도의 것을 가지고 가치와 방향을 논할 수 있는 거라면은 저는 뭐 정책이 연대든 가치 연대든 얼마든지 같이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정치개혁 그 이제 몇 가지 방안 네.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많이 겹치는데요. 글쎄요, 이게 이런 겁니다. 일부 겹치겠죠. 네. 또 개헌 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네. 문제는
이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약속, 대국민 앞에 대한 약속과 추진 의지가 중요하죠. 네. 지금 후보들이 수많은 공약 내세우고 있는데 그거 지켜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국민 거의 없습니다. 빌공짜 그렇습니다. 성격이 강하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이제 그 약속과 추진 의지가 필요하죠.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후보님께서는 긴 안목으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길게 가겠다라는 각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대선에서 몇 퍼센트의 득표율을 올려야 길게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닦여진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뭐 높을수록 좋겠죠. 물론 그렇긴 하겠죠. 지금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5개월 반 동안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혈혈단신으로 예. 단기 필마로 또 일부 소수의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과 함께 왔고 저희 새로운물결당 13개 광역지구당에 15,000명 이상의 당원이 그동안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그 숫자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저희 가치를 잃지 않고 꾸준히 간다면은 네. 언젠가는 그 힘이 붙고 조직이 붙고 또 변화의 그런 기반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거대 양당 기득권 정당 말고 네. 제3지대에 있는 다른 정치 세력이나 인물과 연대하는 방안은 한번 또 모색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혹시 그러면 검토를 해보셨어요? 네네, 그것도 검토를 해봤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제가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가치 또 플러스 여러 가지 그 생각이 같다면은 같이 할 생각을 쭉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네네. 그동안 보면은 제3지대에 있던 분들도 어제 그제 그 안철수 후보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단일화 내지는 정치 세력 교체가 아닌 또 역시 양당 구조에 편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행태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실망스럽고 또 쉽지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쉽지가 않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모신 김에 또 경제부총리를 지내셨기 때문에 지금 불거진 현안 이슈에 대해서 좀 네. 견해를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추경 있잖아요. 네네. 추경 관련해서 이제 핵심이 방역 지원금이잖아요. 이게 이제 정부는 애초 이제 그 300만 원 지급. 네. 근데 민주당은 500만 원, 국민의힘은 1,000만 원 지급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한 2천만 원 주겠다고 말씀드릴까요? 국민 여러분이 이런 데 현혹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마치 어디 뭐 수산시장에서 경매 붙이듯이 네. 얼마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돈 어디서 나오며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추경하면서 빨리 결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토론에서 주장을 했고 또 모든 후보에게도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 그 일부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을 하더라도 상한 계획까지 세워서 하고 이 코로나가 금방 안 끝납니다.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가중될 거예요. 그때를 위한 실탄 장비 등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지금 선거 공약 내지는 선거 구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선지원 후 정산이라든지 과감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액을 지금 뭐 방역지원 얼마 주는 것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 돈 마련하고 네. 빨리 합의 보고 그리고 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기 전에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장했는데 별로 반응들이 없어요.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근데 이제 뭐 그 보도를 보면 이제 정부는 애초 이제 안이 14조였잖아요. 14조. 예. 근데 한 2조 늘린 16조로 아마 그러니까 정리가 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 예, 지금 정부에서 상황에서는 돈 아낄 때 아닙니다. 예. 더 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 신속 충분하게 지원을 해야 되고 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혹시 만나셔서 이런 얘기 혹시 나눠보신 적 없습니까? 최근에는 어느 행사장에서 잠깐 스테이시 본 거 외에는 뭐 따로 만나서 그 전에는 없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저도 한번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그 전에는 뭐 코로나 오래전에 뭐 가끔 홍부총리가 저한테 전화를 하고 해서 통화하는 거였고 네. 뭐 코로나 이후에는 따로 만나는 적은 없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너무한다는 그 여론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임으로서. 뭐 홍부총리가 아주 훌륭한 그 성실한 후배지요. 네.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애상이 있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관료적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보다 과감하게 그렇죠.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예. 더 큰 문제는 지금 임기 3, 4개월 남겨놓은 정부의 부총리입니다.
정치권에서 이 물꼬를 터줘야 돼요. 아, 방법을 제시하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이라든지 국채 발행을 하더라도 상한 스케줄까지 해가지고 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을 정치권에서 합의를 보고 합의. 그렇습니다. 빨리 여야 간에 합의를 봐야 되고 후보 간에 합의를 봐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되는데 예. 전부 정치 구호만 하고 있을 뿐이지 정작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러면 이 후보들이 합의를 본다면 홍남기 부총리도 그냥 그 마지못해 따라오는 그 어떤 그 모양새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야 그 후보를 포함해서 후보들 간에 그 합의를 보는데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임기 말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근데 그러면 후보들은 합의를 못 본다고 보세요? 선거 전략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은 돈이 빨리 지원되면 우리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호. 또 여러 가지 등등 원인을 제가 그래서 내 후보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선거 유불리 따지지 말고 우선 소상공인부터 살리자. 네. 이분들이 지금 그 더 어렵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 얻기 어렵다. 나중에 더 큰 코스트 치른다. 그런데 귀를 안 기울이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체력 관리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스타트인데 사실. 네, 오늘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과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대선 후보와 함께했습니다.